자, 오늘의 특징주로는 사실 카카오를 안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카카오 전체가 그룹주가 전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유가 왜 이런 것인지 한번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미국의 페이팔이 강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것과 연결을 해서 카카오를 매매를 한다, 이런 점에는 무리가 있는데, 이틀 동안 네이버의 주가, 오늘의 카카오 주가, 미국의 성장주 흐름이 세 가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보여주는 주가로는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군이 지금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다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반등 안에서 지금 순수하게 순매수 유입은 아니지만은 공매도를 환매수하는 흐름이 수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수급 자체는 더 이상 뭐 크게 지금 지수를 하방으로 보기에도 물음표고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겠고요.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냥 딱 하나의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그냥 쉽게 흔들려서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상방이 계속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아주 새로운 부정적인 모멘텀이 없다고 하면 시장은 쉽게 빠지지는 않는 흐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이 뭐냐면 네. 우리가 이거 전부 베어마켓 랠리라고 했으니 네네. 베어마켓 랠리의 저점 대비 한 15% 오르면은 끝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거의 끝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게 강하기도 가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네네. 팔아야 돼. 이거 더 버텨야 돼. 일단 더 버티는 쪽으로. 네, 더 버티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이게 베어마켓 랠리라고도 보이는데, 여기에서 뭐 우리나라 정책, 뭐 공매도에 적극적인 그 부분의 제재 마련, 또는 이제 지금의 현재 경기 부양, 그 측면에 새로운 정책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시장이 신흥국 중에서 더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면서 지금까지 이까지 일단은 시장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바로 끝은 안 나요. 대형 IT가 한번 보여주겠고, 나머지 지금 시총 상위에서 키를 맞췄던 군들 같은 경우가 이제 밀려있던 거, 바닥에서 30% 올라온 내에 있던 것들이 계속 키 맞추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살펴볼 점은, 첫 번째로는 바닥에서 아직 30%가 덜 올라온 그쪽이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 마지막은 그냥 대형 IT 그리고 소부장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소부장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뚜렷하게 파생되는 게 성장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경우를 지금은 크게 고려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종목들 같은 경우가 공매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매 환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흐름, 이렇게까지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카카오페이 지금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왔을 때 뭐라 그럴까요? 그 손절? 그러니까 혹은 이 매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들고 갈까요? 이런 의견을 주시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 어제 카카오 게임의 반등 같은 경우도 비슷했고, 오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당일 기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의 요소인 거죠. 어떤 국면, 뭐 실적이 최악에서 나아졌든 아니면은 뭐 다른 면에서 수급에 계속 매도가 있다가 환매수를 하든, 일단 이런 반등의 첫 번째 반등 때는 굳이 매도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게 이 순환매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 정도 상승까지 하고 다른 쪽으로 돌아가더라도 한번 두세 번 정도는 또 한 번 차례가 오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 비슷한 상승, 오늘 종가 기준으로 뭐 한 10%, 12% 이 정도 마무리된다 하면은 그래도 한 30%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요소는 있습니다. 키 맞추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다른 카카오주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네, 비슷하게 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많이 빠지고 공매도 많은 쪽도 한번 추려 놓을 필요가 있겠고, 그런 점은 사이트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KRX 여기 거래소 가면은 보실 수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요 시간이 끝나고 그
찾을 수 있는 링크가 리플로 가능한가요? 리플 댓글 올려주시면. 네, 댓글로 제가 그 바로 클릭하면 가능한 링크 거기에서 보실 게 지금 공매도 시가총액 기준 상위로 해서 거래소 코스닥 그 50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종목을 추려놓을 필요가 있겠고 딱 클릭하면 가능하도록 제가 링크를 리플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징주로 메타버스 게임주들,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자도 오늘 미국 시장에서 유니티가 어제도 우리 유니티나 로블록스를 좀 지표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메타버스 관련주들. 네. 근데 오늘도 한 10%가 상승했거든요, 새벽에. 네. 그래서 오늘 좀 흐름이 좋을 것 같았는데 괜찮아요. 더군다나 위메이드 같은 거는 또 개인적인 또 개별적 이슈가 있고. 네네. 한번 위메이드부터 한번 좀 봐주시죠. 네, 위메이드 같은 근데 이것도 지금 메인넷을 오픈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때가 매도의 타이밍이냐 아니면 더 버텨야 되냐 이것도 역시 고민이실 거라. 그죠. 예. 딱 바닥권 대비해서는 이제 딱 이 구간 완전 밑으로 나눈 거 말고 통상적인 구간에서는 그래도 한 78,000원대 정도까지는 우선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 바닥에서 한 30% 건이 그 정도다 보니까 그때 가서 일단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예전에 그 기술적 반등의 구간을 빠져있는 종목들을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그 구간이 왔을 때 급하게 지금은 파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계속 순환이 돌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가격단으로는 78,000원 정도까지는 우선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때 고민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그냥 지금의 랠리를 좀 즐기자.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즐기다가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매도하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일단 결론적으로 한 방은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갑자기 어떤 급락이 됐든 네네. 나스닥 쪽에서 네, 딱 한 방은 맞는다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딱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정확하게 한 3% 하락이 이틀 연속 나온다. 예, 요 하나랑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5천억 매도 같은 경우가 이게 하루 이틀 딱 이틀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은 한번 레벨이 다시 바뀌어서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 정도 5천억 매도 두 방 정도는 맞는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좀 줄여야죠. 예, 지금 기준에서 현금이 한 40%, 30-40% 이 정도 구간이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뭐 반은 현금으로 예, 더 늘려가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허클님 위메이드 지금 물타기 해도 될까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게 당일 기준으로 한 15% 정도 특별한 이슈 없이 오르면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 주가가 한번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같은 경우 급등 이후에는 한 하루 이틀은 눌려준다라는 표현이 맞는데 그 눌림의 흐름이 있을 때 추가 매수 대응을 통상적으로 많이 하고요. 또 크게 바뀐 게 없으면 그냥 추가는 잘 안 합니다. 예, 그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있는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에 사업을 해왔던 부분에서 주가의 상승에 반영될 그럴 드라마틱한 모멘텀이 발생을 했는지 그 부분인데 아직 크게는 없거든요. 기존에 있던 얘기들이 계속 나온 거고 시장이 이제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반응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한번 좀 봐볼까요? 외인들 아까는 그래도 약간이지만 그래도 매도 쪽이었는데 코스닥과 코스피 양쪽으로 순매수하고 있네요. 네, 오늘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한 650억 원 이 정도, 코스닥은 920억 원 정도, 기관이 한 1120억 원 매도, 코스닥은 100억 원 정도 매도인데요. 일단 큰 수급의 흐름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지수 단으로
지수를 막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빠져있는 군 중에서 공매가 많은 쪽을 줄여 나가는 단계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은 이런 식으로 지수가 막 20, 30포인트 오르는 건 아니지만, 뭐, 거래소 기준 8포인트, 10포인트, 이런 식으로 단계로 하루하루 그냥 올라가면서, 종목 같은 경우는 덜 오른 것도 한번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안 올랐다고 올라가는 군으로 갈아타면은 이쪽에서 손실을 여기에서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플레이는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이 종목군 안에서 우리의 차례가 옵니다. 네. 그때 같은 경우에 비중이라든지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분들 지금 고민이신 주식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한번 좀 제가 볼게요. 네, 위메이드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크래프톤이 레치님, 크래프톤이 다음 주에 보호의 수물량이 풀린다고 하네요. 이번 주 내로 파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한 22만 원대 이 정도에서 26만 원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한 20% 정도 올라온 구간인데 빠진다고 해도 한 22만 원이겠고 다시 반등 나온다고 하면은 한 26만 원 구간. 그 가격대를 일단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전에 말씀드린 가격이 27만 원에서 한 30만 원 구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거의 다 와지는 구간이고 나올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좀 감안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미리 급하게는 매도하기보다는 한 22만 원대에서 한 27만 원대 이게 박스권 형성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걸 생각하시고 한 22만 원대 와서는 추가로 해서 또 27만 올라오면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크래프톤. 네, 하긴 뭐 공모가 워낙 미치라. 네. 자, LNF 22만 6,800원에 매수해서 좀 올랐는데 오늘 음봉이 나오니까 팔아야 됩니까? 고민이신가 봐요. 요한나님. 아니요, 굳이 뭐 일단은 10조를 한번 보는 생각으로 보유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LNF는 10조, 에코프로 BM은 14조. 이 정도 때 됐을 때는 고민하는 걸로 하죠. 네. 지금 급하게 매도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요. 네. 초록 물고기님, 두산 퓨얼셀. 네, 두산 퓨얼셀. 퓨얼셀이. 네, 일단 수소 쪽으로 보면 이것도 에너지 쪽에 순환매가 돌긴 돌아야 돼요. 네, 에너지 쪽을 볼 때는 기업의 실적을 보는 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주가 같은 경우가 지금 큰 반응을 안 하는 이유가 수소의 차례까지 크게 돌아오지 않았고 특히 수소에 대한 순환매가 돌 때는 대형 주군보다는 아예 작은 종목들 쪽으로 많이 돌고 있어요. 네, 그 점을 먼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아직은 수소 부분에 뚜렷하게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전기차 쪽에 차량으로는 초점이고 나머지 에너지로는 뭐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은 키는 원전이거든요. 이 원전 같은 경우가 어떻게든 수출이 나오고 우리나라 내에서 그런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고 나서 그와 연관해서 수소가 움직일 수는 있는데 단독적으로는 지금 움직이기에는 여기에 뒷받침되는 차량의 판매도 약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원으로도 좀 리스크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주가는 빠르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빠질 만큼 빠져 있고 시장의 관심도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헤지니시스 같은 경우가 여기는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없이 계속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KG 그룹 같은 경우가 기존에 하나의 M&A가 이루어졌을 때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인수를 했었거든요. 뭔가 인수를 할 때. 그렇다 보니 이번에도 그런 우려가 됐던 거죠. 쫙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은 M&A 같은 경우가 무작정 좋지 않은데 이 기업이 해왔던 과거의 사례를 보고 뭐 테마로 접근한다고 하면 수혜가 될 계열사를 추려서 접근, 아니면 기존에 돈이 나갔던 그런 계열사는 절대 접근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요소로 인해서 주가가 뜬다고 하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기업의 본질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 시세에는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결론은 주가가 다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네, 뭐 크게 바뀐 거는 없습니다. 그쵸? 네, 철강주 중에서는 가장 매력 있는 기업이기는 한데 아직 이까지 뭐 시세가 돌아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세가 돌아오고 있지는 않고 미국이랑 중국에 빗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신고가가 나는 업종, 그 다음에 당일에 이제 상승의 중심에 서는 업종 같은 경우에서 보면 아직 이런 철강이라든지 그러한 기업들은 높고 되려 신저가 부분에 한 번씩 보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특별히 지금 뭐 투자라든지 측면에서 다른 게 있냐? 중국이 다른 게 있냐? 그까지 보면 또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추가 매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근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다른 철강이랑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을 해나간다는 점인데, 이게 뭐 증설에 대한 부분, 공장이 완공된다거나 그러한 시점에 가서는 이제 철강주의 밸류보다는 새로운 사업의 밸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이노텍 질문을 하셨네요. 네, 이노텍 어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냥 뭐 박스권 흐름입니다. 32만 원에서 한 40만 원대 박스권 흐름인데 하반기를 도모하는 거죠. 장이 안 좋아도 크게 안 빠집니다. 보면. 네, 크게 안 빠지고 크게 지금 오르지도 않아요. 하반기에 뭐 애플이라든지 그 부분까지 한번 볼 겁니다. 볼 거고, IT는 급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군들은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점 같이 생각해보고 급하게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박스 하단에서 어차피 상단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요 구간 그냥 요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실적이 크게 뭐 깨질 요인도 없거든요. 예. 그 전까지 함께 조금 편한 주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